교육부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교과과정 밖 초고난도 문제 킬러 문항을 올해 수능에 출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학 교수도 풀지 못할 정도로 문제를 베베 꼬우고 정말 그런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없어져야 되는 거고.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한 학생들이 유리해지고 이는 공정한 입시가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또 대형 입시학원의 거짓 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엔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대통령과 정부 부처 간 엇박자 논란엔 전적으로 교육부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육부가 좀 반성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좀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책임이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향해 교육 문외한이라고 공세를 펼친 데 대해 여당은 입시비리 수사 경험을 들며 엄호했습니다.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이십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를 열어 이번 논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SBS 김학휘입니다. 지난해 수능 수학 영역 46개 문제 가운데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라고 지목된 건 모두 8문제, 17.4%였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평가 기준을 벗어나거나 대학 수준의 문제를 냈다는 겁니다. 이런 문항 가운데 불과 5에서 10% 응시생만 풀 수 있는 이른바 킬러 문항이 들어있었습니다. 선택 과목 유불리가 생기고 그 이과생과 문과생이 공통으로 경쟁해야 되는 공통 부분에서 나오는 킬러 문항 숫자들이 점점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된 지난 6월 모의평가에도 교육과정 밖 출제가 지난 수능과 비슷했다는 분석입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그렇다고 올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의 정답률을 20-30%대로 높일 수도 없다는 게 출제기관의 고민입니다. 이른바 물수능이 되면 만점자가 대거 나와 최상위권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또 2024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은 이미 지난 4월에 확정 발표된 상황이라 이제 와서 면접이나 교과내신 같은 다른 요소를 추가로 도입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규민 원장이 오늘 전격 사의를 표했습니다. 평가원은 안정적인 수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 덧붙였습니다. 공교육 내 출제와 변별력 유지라는 두 가지 과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잡을 것인지 현장의 의문과 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교육부에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를 핵심으로 하는 공정한 수능의 실시를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6월 모의평가에서 다시 킬러 문항들이 과목별로 출제돼 결국 윤 대통령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게 되자 국무조정실이 교육부에 대한 복무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SBS에 교육부가 대통령 지시를 어떻게 수령해서 어떻게 이행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찰 대상은 지난 16일 대기 발령된 대입 담당 국장 등 수능 출제와 관리를 맡은 교육부 관료들과 부서입니다. 이 관계자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교육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이번 주 안에 감찰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은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강조하며 야당의 지난 대선 공약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고 민주당도 사교육 건전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혁의 시급함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수능을 5달 앞두고 혼란을 초래한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올해 수능은 지금까지 지켜온 방향과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야당에선 대기 발령 중인 교육부 담당 국장을 국회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교육부 감찰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공개한 이른바 킬러 문항. 최근 3년 동안 나온 국어와 수학, 영어 등 22개 문항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실수를 유발하기 위해 불필요한 개념을 도입했다. 여러 가지 개념이 결합돼 복잡하다. 또 추상적이고 문장 구조가 복잡하다는 등 다양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공교육 학습만으로는 풀이 방법을 생각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주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공급자 입장에서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한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킬러 문항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나오지 않았고 이런 조치로 결국 수능이 쉬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내에 있는 상중하 킬러 문항보다는 쉽지만 여전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을 강화한다로 읽히잖아요.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킬러 문항은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공교육 내에서 준비할 수 없는 문항입니다. 쉽고 어렵고를 떠나가지고. 바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물수능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지 게 이제 않습니다. 결국은 킬러 문항이 없으면은 변별력은 전체적으로는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지금 그걸 계속 부정하시려고 하니까 이게 아니요. 모순되는 발언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킬러 문항을 굳이 안 내더라도 교육과정 내에서 내더라도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또 중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킬러 문항을 내 가지고 이게 변별도를 유지한다는 그 논리가 아니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킬러 문항을 제외하고도 변별력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정부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세무당국이 대형 사교육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학원업계 수익 구조에 불법, 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의 조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즉 특별 세무조사입니다. 메가스터디 외에 다른 대형 학원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소 10군데 이상의 학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대인재와 대성학원, 종로학원, 이투스 등 규모가 큰 학원들이 대부분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타 강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학원업계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라는 게 입시업계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수강료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일타 강사 10명에 대해 이미 지난 4월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이들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해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된 거라며 최근 사교육업계를 겨냥한 정부의 질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를 계기로 교육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세무조사도 여느 때보다 강도 높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정유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준비해서 또 이렇게 수험에 임할 수 있어서 좀 더 편한 마음가짐으로 또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시험장을 잘못 찾거나 수험표를 두고 온 수험생들은 경찰 도움으로 겨우 시험장에 도착하기로 했습니다. 수능 출제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9월 모의평가처럼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도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국어와 수학이 예상보다 까다로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국어는 좀 더 어려웠고 수학도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쉬운 거. 그리고 영어는 좀 더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전문가들도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 확보에 성공했다며 수험생들이 지난해 수능이나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렵게 느꼈을 걸로 분석했습니다. 전국 1279개 시험장에서 44만여 명이 응시한 올해 수학 능력 시험은 대체로 큰 차질 없이 진행됐지만 혼선이 빚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제주의 한 시험장에선 1교시 막바지에 정전이 발생해 수험생들이 교실을 옮기느라 2교시가 7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선 1교시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먼저 울려 2교시 이후 시간을 추가로 받기도 했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